교재는 95페이지 가겠습니다. 4절에 가시면 투자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칠판을 보시면 이제 공부한 게 전부 다 나올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요. 요구 수익률을 공부했던 이유는 이게 충족이 되어야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본 전제를 했던 거고, 임대료 수익과 매각 대금을 구하는 과정 공부했습니다. 그 공부한 이유는 타당성을 분석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투자는 언제 했고 현재, 이건 장래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공부하면서 할인 개념을 정리했던 거고, 할인의 의미가 뭐였어요? 현재 가치화한다. 그러니까 공부했던 걸 전부 활용해서 이제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투자의 타당성 분석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 두 문제 범주예요. 칠판에 써드린 내용이 4-5문제의 범주입니다. 7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럼 여기는 뭐 띄엄띄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해마다 빈도를 가지고 해마다 문제를 물어보는 거니까 논리적 흐름을 잘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지워야 되겠네. 여비가 좀 좁아서. 그래서 타이틀이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타당성 분석 기법의 그 하단부에 내려가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 두 문제 범주가 됩니다. 자,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용어로 풀어가면 됩니다. 현금 수지라고 나왔어요. 수입과 지출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출을 읽으세요.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할인이 무슨 말이에요? 현재 가치화한다. 깎아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다시 현재 가치화에서 투자 분석하는 방법이다. 수입과 지출을 뭐 한다고요? 현재 가치화에서. 그래서 영문으로는 DCF라고 되어 있죠. 디스카운티드는 할인, 현재 가치라는 얘기고요. 캐시플로우는 현금 흐름인데 영어 단어를 보려고 한 게 의미를 보고 하는 겁니다. 다시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이라는 건, 그러면 현금 흐름은 들어오는 게 있을 겁니다. 들어오는 것은 현금 유입이라고 합니다. 들어오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유입이다. 그럼 나가는 것도 있겠죠? 나가는 건 현금 유출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험장이 이렇게 용어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쓰실 건 없고. 자, 유입은 들어오는 거니까 다른 거 아니고요.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수익이고 다시 현금 수입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여기 있어요, 왼쪽에. 임대료 수익과 매각 대금을 뭐라고 한다? 현금 유입입니다. 그럼 몇 년 동안 한다 그랬어요? 5년 동안 이제 풀어갑니다. 쓰실 건 없고, 보유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인데 우리 현금 흐름 제가 조금 전에 지웠는데 가유, 순, 전, 후 했지요. 알고자 하는 게 뭐다? 세후 현금 수지. 보유 기간 동안에 세후 현금 수지입니다. 그게 5년 동안의 합을 말하는 거니까 현금 수지 합이라고 하고요. 수익이 또 있어요. 5년 만에 부동산 판단했잖아요. 매각 대금이다. 앞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투자 기간 말에 발생하는, 그건 뭐라고 했던 거예요? 세후 지분 복귀액. 1교시 때 공부했던 거죠? 글쎄 또 기억이 없네. 예. 다시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니까, 유입이 뭐예요? 라고 하면 딱 한마디로 쓰면 임대료 수익과 매각 대금이다. 시험장에 유입, 수익 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유출은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나가는 거니까 동의어로 쓰면 현금 지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하면 영업 경비가 아니고 투자액이에요. 다시 바꿔 쓰면 시험장에 투자 비용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고 투자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개를 지금 용어 정리를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값을 좀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교 대상이, 자, 투자 금액에는 지분과 융자금 합한 총 투자 금액이 있었고 부채를 뺀 지분 투자액이 있죠. 저 100억 중에 40억이 뭐였고요? 총 합한 게 총 투자액. 그러면 유입과 총 투자액을 비교해야 되는 겁니까? 유입과 지분 투자액을 비교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나왔어요. 5년 말에 부동산 팔 때는 미상환 잔금을 모두 갚고 내 돈에 대한 결과물을 본다 그랬죠. 앞 시간에 1교시 때. 그러니까 비교 대상은 총 투자 금액이 아닙니다. 지분 투자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전통적 투자 분석에서는 초기에 투자 금액 한 번만 있다고 해서 이와 같이 초기 지분 투자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시험장에는 동의어를 묻지는 않습니다만 용어들을 바꿔 쓰는 거니까 읽으세요. 유출, 또 읽으세요. 지출, 투자, 비용, 투자, 금액, 또 뭐라고 한다. 초기 지분 투자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액면상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자, 투자액은 현재 금액이죠. 투자는 현재 했잖아요. 당연히 유출은 현재 가치입니다. 그럼 현재 가치 쓰나 안 쓰나 화등에 관계없는데, 유입은 이건 장래 수익이죠. 장래 수익이죠. 읽으세요.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할인. 장래 수익을 뭐 한다? 현재 가치와하고 유출의 현재 가치와 비교해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면 투자한다고요? 여기다 안 지웠어 제가 일부러. 투자 금액 3천만 원. 3천만 원. 1,000만 원씩 발생하는 수입의 현재 가치가 얼마? 3,790. 그럼 투자액보다 수익의 현재 가치가 더 커야 투자를 채택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정리를 하고 왔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현재 금액이고 요건 미래 금액이죠. 그럼 장래 수익을 뭐 해서 현재 가치와 금액이 투자액보다 뭐 할 때? 클 때 투자를 채택한다는 거 읽으세요. 할인 현금 수지 이거 기본 지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입의 무슨 가치 읽으세요.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 혹은 지분 투자액을 비교해서 유입의 현재 가치가 더 크면 투자를 채택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자, 교재부터 확인합니다. 앞에는 뭐 서론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가시게 되면 네모 1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95페이지.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판단 기준으로 투자 분석 기법에는 크게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돼 있죠. 할인이 무슨 말이라고요? 현재 가치화한다. 끊고. 전통적인 평가 방법 비할인법이라고 보입니까? 아니비예요. 그럼 거기는 현재 가치 한다 안 한다. 하지 않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세 번째 줄에 이 중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현금 할인 기법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할인 방법이라고 쓰고 또 뭐라고 써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모 2번 가서 그래서 그게 두 문제 범주라는 얘기입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끊고 장래 현금 흐름, 장래 현금 흐름이 수익이에요. 수익을 할인한 현재 가치와 뭐 하다? 같다. 그렇습니까? 그게 시간 가치라 그랬잖아요. 여기 좀 보고요. 자, 현재 투자 금액과 장래 1,610원의 가치는 뭐 하다? 이게 현재 가치 한 게 얼마에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 같다라고 인식하는 게 뭐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얘기다. 공부 배경을 만나고 있고요. 다시 읽어요. 두 번째 줄 현재 부동산 가격은 장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 현재 가치와 뭐하다? 같다. 즉 이는 현재 이론은 미래의 이론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까? 앞에서 우리 그걸 뭐라고 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표현했던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용어가 나옵니다. 투자를 통해 얻는 현금 유입을 읽으세요. 뭐라고 하고? 수익 또 수입. 그럼 풀어놨습니다. 보유기간 동안의 세후 현금 수지의 합. 그게 5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의 합을 말하는 거고, 투자기간 말에 또 뭐라고 나와요? 세후 지분 복귀. 그건 뭔데요? 매각대금이다. 풀어놨잖아요. 다시 단순화하면 임대료 수익과 매각대금의 합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현금 유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줄에 반면에 투자에 소요되는 현금 유출을 읽으세요. 또 현금 지출, 투자, 비용, 투자 금액, 총 투자 금액이 아니고 뭐다? 초기 지분 투자액이다. 용어들을 바꿔 쓰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장래 예상되는 유입과 유출을 금방 용어 정리했죠. 용어 정리했잖아요. 유출을 현재 가치로 뭐하고 할인 동그라미 할인하고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그게 시험 지문이에요. 유입과 유출을 현재 가치로 뭐하고 할인해서 비교해서 뭐가 더 크면 유입의 현가가 더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세 가지 나오잖아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수년제 가치법 읽어보세요. 내부 수익률법 또 뭐가 있다? 수익성. 이제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목 괄호 2번에 순현가를 먼저 만나러 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제일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을 줄여놓은 건데요. 풀었으면 순현재 투자 가치법이에요. 이 시험장에는 줄여가지고 이와 같이 순현재 읽으세요. 가치 이렇게 써요. 다시 순현재 가치. 더 줄이면 순현가라고 읽습니다. 다 듣고 온 표현이네요. 자, 현가는 무슨 말이고 현재 가치 할인하고 순이란 말도 공부하고 왔네. 앞 시간에서 순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공제 차감한 결과물이라 했잖아요. 순이 뭐라고요? 공제 차감한 결과물이다. 영문으로 쓰면 MPV라고 되어 있죠. 프레젠트 밸류는 이미 했어요. 이게 뭐고요? 현재 가치. 내선 순이라는 표현이면 영문으로 MPV 쓰기도 합니다. 순현가 이퀄 뭐다? MPV. 네, 봅시다. 그럼 정의할게요. 이제 자, 순현가는 정의 내립니다. 유입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현가가 현재 가치 한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유출은 현재의 금액이니까 이건 현가라는 쓰든 안 쓰든 관계없어요. 근데 이거 장래 수익이죠. 장래 예상 수익이니까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할인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입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순이 뭐라고요? 순이 뭐다? 공제. 이 공제 차감한 걸 순현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현가는 무슨 말이고? 현재 가치. 뭘 현재 가치 해라? 수익은 장래 수익이니까 장래 수익을 뭐하고? 현재 가치화하고. 유출의 현가를 뭐한 거라고요? 공제 차감한 걸 뭐라고 한다? 순현가다.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순현가는 현금 유입에 무슨 가치에서요?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에 현재 가치를 순이 뭐라고요? 공제. 이 공제 차감한 걸 뭐라고 한다? 순현가. 이 정의를 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 이게 뭔지 알고 가야 집에 학원 나온 보람 있잖아요. 자, 그럼 외우지 않고 갈 겁니다. 풀어갈 거니까 5년 동안 투자한다 그랬어요. 자, 초기에 투자 금액이 있겠죠. 제가 마이너스 100을 드립니다. 마이너스 100을 드린 이유는 얘가 현금 유출. 읽으세요. 초기 지분 투자액입니다. 그럼 각 연도에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임대료 수입. 임대료 수입이잖아요. 자, 지금 드립니다. 11억, 15억, 20억, 25. 자, 25 드립니다. 각 연도의 임대료 수입. 이게 세후 현금 수지예요. 가유순 전 후했지요. 결과물이라는 얘기. 그럼 5년 말에 부동산 판다고 했습니다. 뭐 또 있다? 세후 지분 복귀 105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5년차 25는 5년차 임대료 수입이고 105는 5년 말에 매각대금입니다. 자, 얘는 뭐라고 읽고? 현금 유출 지분 투자액. 아래 것들은 뭐라 한다? 현금 유입입니다. 순현가 구하러 갑니다. 자, 순현가는 유입이 현재 가치 한다 했잖아요. 금방 읽었어요. 자, 그럼 11억은 1년 후에 11억이죠. 이게 1년 후의 금액이잖아요. 그럼 현재 가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가치 뭐 한다? 할인한다. 그럼 N년 후의 금액이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공부했던 것 중에 2교시 때 화폐의 시간 가치 기회수 뭐 써야 돼요? N년 후의 금액이 현재 가치 일시불의 현가 기회수. 자, 기억을 되살려서 그러니까 11억 곱하기 이렇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이 수식이 뭐다고요? 일시불의 현가. 괜히 한 거 아닙니다. 자, 요 R 뭐라고 읽어요? 다시. 아,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다시 N은 뭐라고 하고? 기간. 그럼 어떻게 1승 하면 되죠? R의 명칭은 뭐라고요? 할인율.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할인율. 자, 그럼 할인율을 10%를 제시해 주면 0.1을 써서 11억의 현재 가치 구할 수 있죠. 10%를 주면 0.1 써가지고 11억이 뭘 구할 수 있다? 현재 가치. 그게 시험 지문이에요. 사전에 할인율을 결정해야만 순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OX. 오, 당군 이거 안 주면 11억이 현재 가치 구해 못 구해요. 그럼 이걸 문제라고 내는 겁니다. 사전에 할인율을 결정해야 순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이 할인율이 뭡니까 하면 지난주 공부했던 요구 수익률이에요. 아이코 또 그거 무슨 얘기예요?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괜히 한 게 아니고 R 정리할 때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뭐라고 읽었고 수익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그래 읽는 방법이 차이란 얘기예요. 이게 표현은 뭐라고 돼 있는데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할인율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어요. 수년가의 할인율은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기억을 되살려서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보상, 무위험률, 위험에 대한 보상, 위험, 할증률 이 공부했지요. 시간에 대한 보상, 위험에 대한 보상이 반영돼 있다. 우리 뭐라고 공부했냐면 위험에 대한 보상 정도는 투자자마다 다르다. 따라서 요구도 투자자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지요. 기억이 또 없다. 괜찮아요. 자, 다시 수년가의 할인율은 뭐고 요구 수익률이고 투자 주체마다 달라질 수 있다. 올해 물어본 지문이라니까요. 수년가 할인율이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사전에 10% 제시하면 구할 수 있다. 자, 하러 갑니다. 그러면 자, 읽어볼 거예요. 요것만 읽어보세요. 앞에만 11억 이렇게 읽으면 11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다시 요렇게 읽으세요. 11억이죠? 이렇게 하면 뭐다? 11억의 현재 가치. 그럼 수식을 정리하기 위해서요. 11을 분자로 올려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년가는 11억 현재 가치 1 플러스 0.1에 1승한 거예요. 자, 다시 요것만 읽어요. 11억 이렇게 하면 11억의 현재 가치. 이제 요령이 생겼습니다. 2년이 얼마예요? 15. 현재 가치 해야 되죠? 어떻게 뭐 써먹어야 돼? 1, 15에 현가 똑같이. 그럼 1 플러스 0.1에 이제 어떻게 2승분의 1. 왜 2승분의 1? 2년 후에 현재 가치니까. 자, 3년 차 20억. 1 플러스 0.1에 이제 어떻게 3승분의 1. 4년 차 25억. 1 플러스 0.1에 4승. 지금 뭐 하고 있죠? 유입을 현재 가치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5년 차는 130억. 다음 얼마예요? 130억. 1 플러스 0.1에 5승 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풀어서 놨어요. 제가 다시 유입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다시 읽습니다. 현금 유입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에서. 순이 무슨 말이라고요? 공제. 뭘 공제한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유출의 현가를 얼마를 100을 공제 차감한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순 현가다. 다시 읽습니다. 순현가란 유입의 무슨 가치에서?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가를 뭐 했다? 공제 차감한. 이게 정의를 딱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고 놓은 보람이 있어요. 자, 그럼 읽습니다. 이제 이게 0보다 크다라는 말을 읽어보세요. 보고 그냥 읽으세요. 액면 그대로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유입의 현가가 유출의 현가보다 크다. 그렇습니까? 그럼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 말 되나요? 다시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유입의 현가가 수익의 현가가 현재 가치가 투자액보다 크다. 수익의 현재 가치가 투자액을 빼고 남는 게 있다. 타당성 있나요? 예, 그러니까 NPV 값이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0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년가가 뭔지를 정의를 내려야 돼. 그게 공부의 목표입니다. 자, 다시 수년가가 0보다 크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유입의 현재 가치가 더 크다. 이 할인율 명칭이 뭐예요? 10%가. 읽으세요. 지난주 뭐라고 공부했냐면 요구가 충족되면 투자한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그럼 수년가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요구를 충족하고 남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다시 투자의 기회비용을 뭐라고 한다? 요구. 이것보다 크면 투자하는데 괜히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물어봅시다. 수년가가 10원이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다. OX. 에게 10원 하면 안 돼요. 이게 또 10원이니까 에게 뭐 10원이 문제가 아니고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고도 10원만큼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요구를 충족하고도 10원만큼 부가 늘어난 거예요. 수년가의 결과물은 금액입니다. 금액이니까 10원이라는 얘기는 요구를 충족하고도 그만큼 투자자의 부가 증대가 되었다. 부의 극대화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자, 투자안의 수년가가 3이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다. 잘 모르겠다. 수년가가 10이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제가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말 없어.
이런 말 없어요. 수년가가 1원이면 1원이고 5원이면 5원이고 100원이면 100원이지 이런 말은 없어요. 수년가는 뭐라고요? 금액. 여기 지금 이게 11억, 15억, 20억 금액이잖아요. 금액. 수년가 그 결과물이 뭐라고요? 금액. 수년가는 뭐 3, 4 이런 말 없는 겁니다. 수년가 뭐라고요? 금액. 그럼 다시 수년가가 10원이라는 얘기는 요구를 충족하고도 10원만큼 부가 증대가 되었다. 요구는 충족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다시 갑니다. 그럼 수년가가 이제 0이라는 말을 읽어보세요. 보고 있는 거예요. 0이라는 얘기는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가 같다. 아이고 이렇게 잘하는데 그게 화폐의 시간 가치란 말입니다. 수년가가 0이라는 말은 유입의 현재 가치와 투자액과 뭐하다? 같다. 그럼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요구는 충족했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유입의 현가가 더 크다. 그럼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산 문제는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묻지는 않고 복잡한 것도 아닌데요. 1년 차의 현금 흐름 할인율 주고 유출의 현가를 제시해주고 수년가를 구하라는 문제는 자주 나왔어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는 뭐했다? 공제 차감한 것이다. 이제 여러분 수준은 이제 3년 차까지 현금 흐름을 주고 수년가를 구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가면 수준 올라가면 그때도 연습을 하게 될 거니까.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 11억 현재 가치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계산기 눌러야 돼요? 잘 눌러야 되죠. 11억을 누르고 나누기를 누르고 1.1을 눌러야 되죠. 그럼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이제 물을게요. 자, 위험이 커지면 요구가 어떻게 돼요? 커진다. 요구가 커지면 뭐가 커진 거 읽으세요. 할인율이 커지면 수년가는 커진다, 작아진다. 당근 그 뻔한 얘기예요.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는 뭐 한다? 이게 20%가 되면 1.1로 나눠야 되죠. 그럼 10억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기를 많이 물어요. 위험이 크면 할인율을 어떻게 높게 적용하고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는 뭐 한다? 작아진다는 겁니다. 자, 교재 확인합니다. 수년제의 가치는 유입의 무슨 가치에서 현재 가치 동그라미 치고 미래 가치라고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유입의 현재 가치 합해서 유출의 현가는 뭐했다? 공제 차감한 것이다. 내려오세요. 박스 들어갑니다. 의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NPV 이퀄 돼 있죠. NPV가 뭐예요? 수년가. 그럼 ATCF, ATR이라고 돼 있죠. 그게 뭐냐고는 안 묻습니다. ATCF는 애프터 텍스 캐시플로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세후 현금 수지를 말하는 겁니다. ATCF는. 그럼 ATR은 세후 지분 복귀예요. 그러면 ATR까지를 한글로 읽으면 유입의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고 마이너스라고 보이는가?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I는 지분 투자액이에요. 유출의 현가라니. 그걸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분모를 보려고 왔어요. 분모 1 플러스 KT 승돼 있죠. 그렇습니까? T는 기간, K 동그라미 치고. 그게 할인율이에요. 그럼 K 할인율의 명칭이 뭐다? 요구 수익률입니다. 수년가 할인율은 뭐다? 요구 수익률입니다. 밑에 박스에 들어있긴 합니다. 그거 보려고 한 거니까 수년가 할인율은 뭐다? 요구 수익률. 영어 단어 싫어하시기 때문에 다음 박스 한글로 보러 갑니다. 한글 있죠? 여러분 읽어요. 이제 수년가는 유입의 무슨 가치에서?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뭐했다? 공제 차감한 것이다. 풀어놨습니다. 보유기간 동안 매년의 세후 현금 수지의 현재 가치 합 그것이 5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고 플러스 처분 시 예상되는 지분복 현재 가치라고 되어 있죠. 그건 뭡니까 그러면? 매각대금의 현재 가치다. 그럼 두 개를 다시 묶어서 읽으면 현금 유입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마이너스 뭐 읽으세요. 초기 지분토 혹은 유출의 현재 가치 쓰기도 한다니 쓰기 나름이라 그랬어요.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수년가를 계산하기에 사용되는 할인율 동그라미 치고 할인율은 사전에 결정한다 했다 했죠. 자, 이렇게 10%를 제시해야만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 시험 지문이었어요. 사전에 결정해야만 구할 수 있고 그 할인율의 명칭은 끝에 가면 최소한의 뭐다? 요구 수익률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위험도를 반영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올라갑니다. 동그라미 3번 복습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 대가를 동의어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비용, 보상.
기회비용이라고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를 네 글자로 뭐라고 읽으시고 무위험률. 그 지난주 제가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위험률이고 위험에 대한 대가는 뭐라고 써요? 위험 할증률. 지금 요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와 뭐다? 위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줄에 투자자는 위험이 없어도 시간의 경과에 대한 대가를 얻어야 되니까 끊고 위험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익률 요구하죠. 여기서 나온 지문이에요. 자,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도 뭐한다? 높아진다. 할인율이 뭐한다? 커진다. 커지면 가치는 작아진다. 즉 그 지문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입니다. 따라서 투자의 위험도가 크면 클수록 더 높은 할인율, 낮은 할인율, 낮은이라고 물어본 적 있어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고 끊고 따라서 수년제 가치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4번 투자 실행 여부를 판단할 때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죠. 0보다 크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풀어서 얘기하시라고요. 유입의 현가가 더 크다. 그렇게 항상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럼 투자를 채택하는 거죠. 그럼 수년가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번에는 유출의 현가가 더 크다. 그럼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투자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지문도 나오긴 한다. 박스 안에 다시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채택한다. 물어볼게요. 수년가가 0이라는 말이 뭐다? 여기 보고 읽으세요. 0이라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가 같다. 그러면 뭐는 맞췄어요? 요거는 맞춘 거잖아요. 그럼 투자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그럼 두 번째 괄호 3번 뭐가 나왔어요? 내부 수익률법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내부 수익률법 만납니다. 영문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 레이트 오브 리턴은 수익률이고 인터널은 내부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라고 나왔어요? 수익률이다. 지난주에 공부할 때 기대 수익률을 구해서 요구와 비교한다 했죠.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 수익률의 개념이 등장하면 뭐과 비교한다? 요구하고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아직 뭔지 모르더라도 내부 수익률을 구해서요. 요구 수익률과 비교합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라는 표현이다. 다시 수익률이 등장하면 뭐과 비교한다고요? 요구. 요구가 6%인데 내부 수익률이 10%면 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럼 의미를 보러 갈 겁니다. 왜 내부라고 쓴 거냐면 투자 안에 현금 흐름으로부터 수익률을 구한다고 해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써요. 그럼 의미가 어려우니까 자 개념을 정의하러 갑니다. 여기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부 수익률이. 자, 투자액이 100억이라고 할게요. 1년 후에 예상 수익이 10억이면 이거 두 개 가지고 수익률을 구할 수 있죠. 투자액 얼마예요? 100억. 예상 수익 얼마? 10억. 그럼 예상 수익 몇 프로? 어떻게 했어요? 100분의 10 했어요. 투자액에 대한 뭐다? 수익 몇 프로? 10%. 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바꿉니다. 이제 투자 기간이 1년, 2년, 3년이에요. 각 연도에 10억씩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각 연도 얼마씩이에요? 10억씩. 투자 금액 100억입니다. 그럼 이렇게 주고 수익률을 구하라고 하면 1번 10%이다. 2번 30%이다. 답이 있는가 확인 좀 해보세요. 둘 중에. 투자 금액은 100억이에요. 각 연도 얼마씩이에요? 10억씩. 일단 10%이다 아니다. 제가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당연히 아니다. 30%이다. 얘도 아니야. 자, 우리 뭐라고 공부했냐면 이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화폐의 시가지 같냐고요? 다르잖아요. 셋 중에 하나 가져가라면 뭐 가져가신다? 아, 또 그 고민하면 안 돼. 당연히 현재 여기 10억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더 가치가 크다? 현재 1년 차. 그러니까 동일한 가치다 아니다. 아니다. 시간 가치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0%도 아니고 10%도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 가치가 다르니까 시간 가치를 반영해서 수익률을 구할 필요는 있겠죠.
제 이야기 공감을 하시겠어요? 다시 이게 시간 가치가 다른 거니까 시간 가치를 반영해 수익률을 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내부 수익률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 뭡니까 하면 정의를 내립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1기간이 아닌 이와 같이 여러 기간이에요. 여러 기간, 다기간의 수익률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읽으세요. 내부 수익률이다. 물어봅시다. 내부 수익률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OX. 써놓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1기간이 아닌 시간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시간 가치를 반영한 수익률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펀드 가입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입 안 해도 관계없고요. 자, 주식형 펀드를 가입을 했는데 최초에 300억을 모집했답니다. 그럼 펀드 운용사가 잘하면 수익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손실을 볼 건데 갑이라는 사람이 2년 뒤에 저 돈 찾아주세요. 펀드로 환매했어요. 찾아간 거면 돈이 유입 유출됐습니다. B라는 분은 저 새롭게 가입하고 싶어요. 가입했어요. 유입 유출. 유입입니다. 그럼 이 유입과 유출이 시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 유입과 유출이 시간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 가치를 반영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펀드 수익률을 고시를 합니다. 그럼 시험 그게 내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쓰면 누가 알아먹긴 하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유입과 유출에 시간 가치가 다른 걸 반영하는 수익률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표현은 수익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뭘로 사용된다?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할인율로. 다시 요구 수익률은 표현은 뭔데? 수익률인데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무엇으로? 할인율. 똑같은 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뭐라고 그랬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할인율입니다. 오늘 이렇게 읽었어요, 여러분이. 자, 현재 가치는 퓨처 밸류, 미래의 가치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뭐 한다? 할인한다라고 읽었고 또 뭐라고 읽었냐면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만드는? 같게 만드는. 이건 뭐예요? 할인율. 그걸 뭐라고 한다고? 내부. 아이고 그거 무슨 얘기냐고? 읽는 방법의 차이. 미래 다른 게 아니고요.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뭐라고 읽고 수익률이라고 하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뭐라고 한다? 할인율. 다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어떻게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고?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써볼게요. 자, IRR 내부 수익률을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표기를 하면 유입이 현재 가치 한 달에 했잖아요. 자, 그대로 갑니다. 현금 유입의 무슨 가치요? 현재 가치. 현재 가치 하려면 일시불 현가 써먹어야 되죠. 앞에 있어요. 여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그럼 정리를 하면 현재 가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위에만 읽어보세요. 현금 유입이죠. 이것만 읽으시라고. 유입. 얘는 유입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와. 그러면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마찬가지 할인해 보겠습니다.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유입의 무슨 가치와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금방 읽었는데 어떻게?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부. 그 읽는 방법이 차이란 말입니다.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를 어떻게?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입니다. 이제 풀어갑니다. 자, IRR을 표기합니다. 그럼 유입의 현재 가치를 한 달 했으니까 자 1년이 얼마예요? 11억. 현재 가치 합니다. 자, 1 플러스 R의 1승분의 1. 또 읽어요, 여러분 다시. 요것만 읽어보세요. 11억. 이렇게 하면 11억이 무슨 가치? 현재 가치.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15억. 그럼 1 플러스 R의 2승 하면 되죠. 2승분의 1. 3년차 20억. 1 플러스 R의 3승분의 1. 지금 뭐 하고 있죠? 현금 유입을 현재 가치화하고 있습니다. 4년차 25억. 1 플러스 R의 4승분의 1. 5년차 130억. 제가 풀어쓴 이유가 있어요. 1 플러스 R의 5승분의 1. 다시 읽어요. 현금 유입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유출 현가 얼마예요? 100. 여기 100. 100이잖아요. 100을 어떻게 만드는? 계속 읽었는데 어떻게 만드는? 같게 만드는 할인율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부 수익률이다. 다시 읽습니다. 다른 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요.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뭐라고 읽고 수익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그렇게 읽는 방법이 차이란 말이니까 유입의 무슨 가치와 현재 가치,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다. 다른 거 아니라 그랬어요. 시간 가치를 반영한 여러 기간의 수익률인데 다만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뭐라고 한다? 할인율이라고 읽는단 말입니다.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다. 자, 그러면 이 R값을 구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시험에 여러분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고요. 숫자값으로 안 됩니다. 얘는 컴퓨터를 통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진 않아요. 하지 않을 거니까 표정은 받게 하고. 네. 자, 그러면 얘를 입력하고 엔터키만 누르면 R값이 나와요. 그럼 내부 수익률 예를 들면 10%가 나왔으면 10%로 복리로 재투자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우리 단위 복리. 그럼 10% 나왔으면 이걸로 투자를 채택한다라고 결정하지 않고 무엇과 비교한다고요? 요구. 그 요구와 비교해서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 더럽게 복잡해 죽겠네. 복잡하지요? 자, 다시 갑니다. 할인율을 10%를 주면 순현가를 구해서 0보다 크면 투자하면 되죠. 작으면 안 하면 될 건데 그럼 문제는 이 할인율을 10%를 아니 주면 순현가 구해 못 구해? 못 구하게 되죠. 그럼 방법은 있다. 현금 흐름만 가지고도 뭐는 구해 볼 수 있다. R값을 구해서 우선순위를 매겨볼 수가 있다. 수익률을 구할 때 봅시다. 이 10% 어떻게 구했어요? 투자액하고 뭘만 하면 예상 수익만 하면 수익률을 구했잖아요. 수익률을 구할 때 미리 할인율을 결정했나요? 필요하지 않다. 다시 투자액과 뭐만 알면 예상 수익만 알면 뭐는 구해볼 수 있다. 내부 수익률은 구해볼 수 있다. 그럼 시험에 뭐라고 등장하면 사전에 할인율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뭐는 구할 수 있다. 내부 수익률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순현가 방법을 보완한 게 뭐다? 내부 수익률이다. 자, 그러니까 R값이 크다고 해서 부가 늘어난 것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갑니다. 순현가 할인율을 읽으세요. 요구 수익률. 이놈의 할인율. 여기 이게 할인율이잖아요. 이 R이 뭐라고요? 할인율. 할인율의 명칭이 뭐예요? 이 명칭이. 금방 읽었으면서 5글자로. 이 할인율의 명칭이 뭐냐고요? 다시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내부 수익률이다. 자, 다시 갑니다. 순현가의 할인율은 읽으세요.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의 할인율은 뭐다? 내부. 그럼 차이는 뭔데요? 차이가 뭐예요? 글자가 다르다. 여기는 위험 보상이 반영돼 있죠. 얘는 위험 보상이 반영돼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R값이 크다고 해서 부가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 결정 기준으로는 순현가법이 더 합리적이고 우수하다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할인율 차이 때문에 뭐가 더 우수하다고요? 순현가. 순현가의 크기는 뭐라고 했어요? 금액. 여기는 뭐예요? 수익률인 거니까 R값이 크다고 해서 부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부의 극대화를 판단하는 건 뭐다? 순현가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편하니까 두 개의 값을 어떻게 만드는?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 다시 물어요. 순현가가 0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복을 긁어야 돼.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두 개 같게 만드는 게 뭐다? 내부 수익률. 자, 그럼 이제 지울게요. 이거 마이너스로 합시다. 마이너스로 하고요. 이 통으로 읽으세요. 통으로. 세 글자를 읽어보세요. 여기를 통으로. 수수께끼는 아니고. 자, 앞에 것만 읽으면 현금 유입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얘는 뭔데? 유출의 현가. 세 글자로. 그래, MPV 순현가잖아요. 순현가 얼마 됐어요? 두 개의 값이 같으면 순현가 얼마라고요? 유입의 현가, 유출의 현가 같으면 순현가 얼마? 0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얼마로?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그게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순현가가 0이라는 말은 두 개의 값이 뭐하다?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두 개의 값을 같게 만드는 게 내부 수익률이니까 내부 수익률 한글로 써볼게요.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1.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OX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1.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OX. 이 봅시다. 수년가란 말, 1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그것만 알아도 마차예요. 수년가는 금액이라 그랬죠. 이걸 통해서 내부 수익률이 뭐라고요?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가치를 어떻게 같게 한다 했으니까 두 개의 값이 같으면 수년가 얼마? 0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화폐의 시간 가치다. 수년가를 얼마로?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했던 표현으로요. 집중해서 봅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여기 정리 제대로 못하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앞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현재 금액 100만 원, 기간 2년, 2년 후에 121만 원, 레이트 10%, 기간 2년이라 그랬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100만 원의 2년 후의 가치 얼마? 120. 이것 현재 가치 얼마? 100. 이거 가지고 MPV 구하러 갑니다. 수년가 구하러 갈게요. 수년가는 유입이 무슨 가치? 2년 후에 얼마? 121만 원. 현재 가치 할인해야 되죠? 일시불의 현가계수 1 플러스 10% 0.1에 여기가 몇 년? 2승 읽을게요. 유입이 무슨 가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가 얼마? 100을 뭐 한 거라고요? 뺑 차감한 걸 뭐라고 한다? 순 현가다. 그럼 121 나누기 1.2라 하면 현재 가치 얼마? 두뇌가 안 움직여요? 121 나누기 1.2면 현재 가치 얼마? 100만 원.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수년가 얼마 됐어요? 0 됐어요. 그럼 이거 R 몇 프로?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 0이라면서요. 수년가가 0이라는 얘기는 두 개 값이 뭐하다? 같다. 다시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같게 만드는 R을 뭐라고 한다? 내부. R 몇 프로? 10%. 그러니까 시험장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수년가와 내부 수익률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R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개념을 물은 겁니다. 수년가가 0이라는 말은 두 개 값이 뭐하다? 같은 거니까 그러면 할인율과 내부 수익률은 같아진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시간 가치에 다른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현재 금액과 2년 후의 금액 크기는 뭐하다? 같다. 그걸 같게 만드는 R을 뭐라고 했어요? 할인율, 내부 수익률이라고 쓴 겁니다.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경영학과 3, 4학년들이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여기 뭐 대충 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 잡힐 듯 말 듯 하는 표정은 뭐냐면 화폐의 시간 가치 할인 개념을 내 걸로 정리를 못 하고 있으면 힘들어져 여기가. 그러니까 앞 시간에 했던 시간 가치 개념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걸 기초로 깔고 가야 좀 편해진다라고 당부드립니다. 자, 최고 확인할게요. IRR 사이드부터 가세요. 보조단에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하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기간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그렇게 수익률이라고 있는 거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뭐라고 읽는다? 할인율이라고 읽는다. 읽는 방법이 차이뿐이라 그랬습니다. 1번 갑니다. 내부 수익률은 역시 유입의 무슨 가치? 동그라미 치고 미래 가치라고 쓰면 안 돼요.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만드는? 일치, 같게 만드는 뭘 말한다? 할인율을 말한다. 세 줄 내려오세요. 아니, 맨 마지막 줄 내려오세요. 똑같은 얘기고 맨 마지막. 즉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얼마로? 0으로. 두 개의 값을 같게 한다 했으니까 수년가가 얼마 된다? 0 된다는 얘기예요.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박스 들어갑니다. MPV 이퀄 돼 있죠. 의미를 보려고 한 겁니다. 역시 ATER까지 읽으면 유입의 현재 가치고 마이너스 I 돼 있죠. I는 최초 지분 투자액이니까. 그래서 세 글자를 읽어보세요. 한글로. 수년가 밑에 얼마 돼 있어요? 0. 0으로 만든 분모 R이 보입니까? 분모 R 있잖아. R. 그 R이 뭐냐? 할인율. 그 할인율이 뭐다? 내부. 다시 수년가를 얼마로? 0으로 만드는 R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이게 수년가가 0 됐잖아요. 요거 가지고 하면 수년가 얼마? 이게 100이잖아. 현재 가치가. 유출현가 얼마? 100. 수년가 0이란 말은 두 개 값이 뭐하다? 그럼 두 개의 값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R도 몇 프로란 얘기예요? 10%다. 다른 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요. 화폐의 시간 가치, 현재의 금액과 2년 후의 크기는 뭐하다? 같다. 두 개의 값을 어떻게? 같게 만든 여기 읽었잖아요.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부 수익률이다. 그걸 지금 읽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수식의 분모 R값은 내부 수익률로 현금 흐름 자료로부터 구해진다라는 것은 할인율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투자액과 뭘만 알면 예상 수익만 알면 R값은 구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하라 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인율을 모르더라도 뭐는 구할 수 있다? R값은 구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 그럼 투자 실행 여부의 판단은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과 그 투자로부터 얻어질 최소한의 뭘 비교해서 요구를 비교해서 뭐가 더 크면 당연히 내부가 더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 넘깁니다. 넘겨서 동그라미 4번. 내부 수익률이 그래서 요거보다 크면 투자는 뭐 한다? 채택한다. 반대로 내부 수익률이 요거보다 작으면 투자를 뭐 하더라? 기각하더라는 얘기예요. 수익률이 나오면 뭐과 비교한다고요? 항상 요구하고 비교한다. 박스 들어가 봅시다. 써볼게요. A 항목. 내부 수익률 써보세요. 10%. 박스 안에 요구 6%. 요구가 최소죠. 넘어가잖아요. 투자 채택할 수 있다. 올해 뭐라 이렇게 나와요. 올해 이렇게 나옵니다. 내부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 OX. 내부 수익률이 실현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 들어본 일도 아직 없다. 뭐과 비교한다고요? 항상 투자 채택 여부는 요구와 비교. 이거 괜히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최소한의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등장한 뭐과 비교한다?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엉터리 질문이라는 얘기. 기본기만 물어봤어요. 자, 내려와서 그러면 박스 비교합니다. 수년가 정의하면 다시 유입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현가라고 돼 있죠. 현가가 뭐예요? 풀어서 현재 가치. 합은 무슨 말입니까? 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합이 있으나 없으나 하등이 관계없어요. 이거 봅시다. 이거 쓰기 나름인 거니까 이 기간을 5년 줘버리면 합이란 말을 쓰고요. 1년만 주면 합이란 말을 안 쓰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답이 틀리고 맞고 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합이 있으나 없어 관계없습니다. 유입의 현가에 비해서 유출의 현가는 뭐였다? 공제 차감한 금액 동그라미 치고 수년가의 결과물은 무엇이다? 금액이다고 몇 번은 강조드립니다. 다시 투자 결정 수년가가 0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풀어서 하시라 해서 유입의 현가가 더 크다. 그럼 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 세 번째 칸 할인율 재투자율 돼 있죠. 수년가의 할인율은 뭐다? 요구 수익률. 오른쪽 갑니다. 내부 수익률 IRR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는 어떻게 같게 만드는 뭐다? 할인율이다. 그럼 두 개의 값을 같게 하면 수년가가 얼마 된다? 0 된다.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하더라는 얘기. 시간 가치를 물어봤던 거고 IRR이 요거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 그놈의 할인율의 명칭이 뭐예요? 내부 수익률. 다시 수년가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의 할인율은 뭐다? 내부 수익률. 그 바꿔서 물어봤을 때 올해 두 개 차이는 무엇이다? 글자가 다르다. 이제 안 돼. 내려가요. 박스 갑니다. 써놨어요. 수년가법이 투자 판단 준거 기준으로 내부 수익률을 보다 선호되고 이론적으로도 우수하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수년가법의 할인율은 뭐다? 요구 수익률로 위험 보상을 반영하죠. 그러니까 부의 극대화에 기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끊고 내부 수익률법의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로 위험 보상을 반영하지 못하다. 그래서 IRR이 크다고 해서 부가 늘어난 건 아니다. 그래서 투자 채택 여부는 그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뭐과 비교한다고요? 요구와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R값이 크다고 해서 부가 늘어난 거라고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부동산은 투자 대안마다 세율이 다르죠. 아직 세법 공부 안 해서 모르겠다. 자, 이렇게 현장 가서 이제 이런 게 광고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투자하시면 연 10%의 수익이 나옵니다. 이게 세전이에요. 세후에 광고 나온 게. 그것도 명시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수익률이 커지면 부가 늘어난 거라고요? 아니다. 좋은 투자 대안은 매년에 꾸준한 현금 흐름입니다. 투자자를 유인하시려거든 수익률로 이야기하지 말고 사장님 투자하시면 매달 일정한 금액의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크다고 해서 부가 늘어난 건
아니다. 부의 극대화 기하는 방법은 뭐다? 수년가법이 됩니다. 자, 두 가지 했고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괄호 4번, 3번이니까 이제 수익성 지수로 갑니다. 프라핏 인덱스라고 되어 있죠. PI라고 씁니다. 프라핏은 수익이고 지수는 인덱스인데 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수가 등장해요. 소문 났던데 분수 좋아하신다고. 자, 위에 건 우리 뭐예요? 분자, 아래 건 분모. 이 집중 좀 하세요. 뭘 하려고 해요? 수익성.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로 갑니다. 수식을 쓸 때 원인이 되고 기준값, 전체 값을 분모에 쓴다고 했지요. 그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알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수익. 자, 그러면 분자에다가 수익을 쓰겠습니다. 보이니까. 그럼 수익에 대비되는 용어가 있어요. 앞으로 갑니다. 수익을 뭐라고 읽었고요? 읽어보세요. 현금, 유입, 대비되는 용어, 지출, 유출, 비용, 투자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모에다 뭐 쓰면 돼요? 지출 혹은 비용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익을 네 글자로 뭐라고 읽고 하세요? 하시면서 현금, 유입 똑같이 갑니다. 수익은 현금 유입. 현금 유입은 장래 수익이죠. 반드시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유출도 마찬가지. 유출도 쓰면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입니다. 수식 읽을게요. 요거 읽는 방법 분자부터 읽으면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뭐 한 것이다? 나눈 값을 말한다. 분모부터 읽으시면 뭐뭐에 대한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를 말하더라. 2년 전의 지문입니다. 바꿔서 물어봤어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 나눈 거죠. 다시 유입의 현가에 대한 유출의 현가다. 유출의 현가에 대한 뭐다? 유입의 현가를 말한다.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PI 값도 구하려면 유입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죠. 그럼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MPV처럼 사전에 뭘 줘야 돼? 할인율을 줘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사전에 할인율을 결정해야만 수익성 지수를 구할 수 있다. 내부 수익률은 필요하지 않다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요. 이 값이 1이란 말을 읽어보세요. 보고 읽으세요. 그냥. 이게 보고 읽으시라고요. 두 개 값이 뭐 같다? 같다는 얘기지 뭐. 두 개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100억, 이거 100억이면 얼마? 1이잖아요. 두 개 값이 뭐 하다? 같다. 그럼 이게 1보다 크단 말은 뭐예요? 분자값이 더 크다. 그럼 유입의 현가가 더 크다.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요. 다시 그러니까 1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유입의 현가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PI 값 1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한다. 더럽게 복잡하네. 다시 할인율을 10% 주면 수년가 구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PI까지 구하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왜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수익성을 좀 물어보세요. 수익성. 그러니까 부의 극대화가 아니고 상대적인 투자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효율성을 판단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익성. 일단 물어봅시다. 그러면 PI가 1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다. OX. 1보다 크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유입의 현가가 더 크다. 다시 물어요. PI 값이 0.5이면 투자해요, 안 해요? 이게 0.5라는 얘기는 분모값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투자 가치가 없다. 0, 1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도 모르는 함정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뭔지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보여드립니다. 상대적 효율성이라는 의미로 풀어갑니다. A하고 B가 있어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가를 제시해 드리면 수년가를 구할 수 있죠. 수년가 MPV 정의한 수년가란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는 뭐 한 것이다? 공제한 거다. 자, 드립니다. 500만 원. 유출의 현가 200만 원 드립니다. 수년가 얼마? 현가를 드렸잖아요. 빼면 되잖아요. 얼마? 300만 원. 맞나요? 여기 뺐잖아요. 300만 원. 그럼 PI 값은 얼마예요?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 써볼게요. 200분의 500. 얼마 됐어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는데 2.5. 자, B 갑니다. 유입의 현가 300만 원. 유출의 현가 100만 원. 수년가 얼마고요? 빼세요. 얼마?
200만 원. 그러니까 PI도 구하러 갑시다. 100분의 300. 할 줄 아시네. 100분의 300. 얼마 됐어요? 3. 이제 보여줍니다. MPV법으로 우선순위를 매기면 A는 얼마예요? 300. 우선순위 1번, B가 두 번째입니다. 더 크니까. 그럼 PI법으로 하면 어느 게 더 커요? B가 3, A는 2.5. 그렇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B가요, A보다 수년가 값은 작아도 금액 대비 효율성은 더 높은 투자 대안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MPV법은 부의 극대화를 판정하는 것이고 A는 투자액 대비 몇 배의 수익성. 읽으세요. 2.5배. B는 투자액 대비 몇 배? 3배의 수익성이다. 그럼 시험에 뭐라고 부르냐? 어느 방법을 선택해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OX. 이걸 문제라고 낸다니까요. 달라질 수 있다. 학계론에 이런 지문 전부 엉터리예요. 달라질 수 있다. 다르다 그러면 전부 다 O. 그러니까 수년가가 가장 큰 것이 PI도 가장 크다? 아니다. 공부하는 배경을 알고 가시라고 드리는 얘기예요. 그냥 0,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년가법은 금액이니까 부의 극대화를 판정하는 거고 얘를 공부했던 이유는 할인율을 모르더라도 현금 흐름만 가지고도 R값은 구해볼 수 있다. 수익성 지수를 공부했던 이유는 금액 대비 뭐다? 상대적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자, 용어는 중복이 되고 있어요. 읽을 거예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공제한 건 뭐고요? 수년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은 내부. 충복이 되잖아요. 그럼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는 뭐다? 수익성 지수를 하더라. 마무리합니다. 자, MPV 수년가가 0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집에 안 보내줄 거야 이제. 이 0이라는 의미가 뭐다?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가 같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 같으면 PI 얼마 돼요? 같다면서 얼마? 1. 올해 물어본 지면 수년가가 0이면 그 투자된의 PI값은 얼마 된다? 1.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자꾸 물어보잖아요. 수년가가 0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값이 뭐하다? 같다. 그럼 PI값 얼마? 1. 그럼 두 개의 값을 같게 만드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IRR과 요구 수익률은 이퀄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읽을게요. 할인율 10%일 때 수년가가 0이면 PI 값은 얼마 되고 1 되고 그럼 할인율과 R 값은 뭐가 된다? 같아진다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얼마로? 0으로 PI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PI 값이 0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분수잖아요. 분수죠. PI가 0이란 말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0, 1로 외우시면 본인도 모르는 함정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의미를 항상 알고 가는 거니까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얼마로? 0으로 0이란 말이 뭐라고요? 두 개 값이 뭐하다? 같다. 그럼 PI 값 얼마 된다? 1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창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논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물어보고 있어요. 현재의 금액과 2년 후 120일 크기는 뭐하다? 같다. 두 개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하고 내부 수익률을 한다는 말입니다.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R을 뭐라고 읽고 수익률이라고 하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그 차이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두 개의 값이 같으면 수년가 얼마 되고 0 되고 두 개의 값이 같으면 PI 얼마? 1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얼마로? 0으로 PI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교재 확인합니다. 동그라미 1번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부터 얻게 될 장래 유입의 또 무슨 가치? 현재 가치 동그라미. 현재 가치 합을 최초의 지분 투자의 유출의 현가로 뭐해서 나누어 계산을.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즉 세 번째 수익성 지수는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뭐뭐에 대한 분모로 간다 그랬잖아요.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입의 현재 가치로 표현할 수 있다. 마찬가지 PI도 사전에 할인율을 결정해야만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영어 단어 싫어하시니까 두 번째 박스 보세요. 수익성 지수. 여러분 읽어요. 이제 분모부터.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다. 끝에다 써보세요. 이퀄 1 써보세요. 이퀄 1 써보시라는 얘기. 이렇게 읽으세요. 1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보고 읽으시라고 그냥.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가 뭐하다? 같다. 같으면 NPV 얼마? 0 되는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2번. 투자 실행 여부를 판단할 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채택하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가 더 크다? 유입의 현가가 더 크다.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다.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유출의 현가가 더 큰 거죠. 투자안을 기각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수익성 지수는 최초 지분 투자액에 비해서 투자로부터 얻어지게 될 장래의 현금 흐름, 그 현금 흐름이 수익이에요. 장래 수익이 현재 가치가 몇 배 동그라미 치고 몇 배인가를 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다시 A는 투자액 대비 몇 배, 2.5배, B는 몇 배, 3배. 그러니까 투자액 대비 수익의 현재 가치가 몇 배냐라고 물어보는 게 뭐다? 수익성 지수다. 그래서 세 번째 줄 수익성 지수는 투자 금액에 따른 여러 투자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주로 사용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중복되는 얘기고요. 네 번째 줄 갑니다. 네 번째 줄에 즉 수익성 지수 결론 순현가법이 투자 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맨 밑에 써버리세요. 상대적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투자액 대비 상대적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수익성 지수는 투자액 대비 상대적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오늘 다 듣고 소화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안 되는 거고 안 듣고 2월 달에 만나면 그때 또 마찬가지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 절반도 아니더라도 5분의 1만 알아도 성공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정의는 못 내리더라도 이렇게 순현가가 나오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봅시다. 현가가 무슨 말이고 현재 가치, 수는 무슨 말이고 공제했구나. 그거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하면 정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가치를 반영한 여러 기간의 수익률인데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뭐라고 읽고 수익률이라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그렇게 읽는다더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값이 같으면 순현가 얼마? 0. 그 두 개의 값을 어떻게 만드는?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다. 수익성을 물어보고 있죠. 금액 대비 뭘 본다? 효율성을 판단한다.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얘 보고 읽으세요. 이제 자, 얘 보고 순현가를 정의하면 순현가란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가를 뭐한 거고 공제 차감한 거고 그럼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 어떻게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말하고 그럼 수익성 지수는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입의 현재 가치 여기 다 있잖아요. 다시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를 뭐한다? 나눈 것이고 유출의 현가에 대한 뭐다? 유입의 현가를 말하더라. 됐습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사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려운 거 안 나와. 예.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앞으로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될 거니까 여러분이 공부가 왜 이게 어렵냐고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척이 없는 그래서 용어 하나를 조심히 좀 정리를 좀 해주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합시다. 힘내세요. 아니 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제 봅시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이 수업 한 번 듣고 이해할 정도의 내용이라면 지금은 수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한 번 듣고 할 정도면 시험 목전에 정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두세 번 반복을 해야 접수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렵게 풀었다고 하지 말고요. 아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이게 출제되고 안 되고 문제가 매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해야 할 사항이다. 아시겠죠?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